아현아, 정말 괜찮아? 지금 돌아가도 돼. 나는 눈을 감으며 대답했다. 아니, 나도 원해.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부드럽게 천천히 해줘. 좋아, 더 해줘. 계속해줘, 정수야. 집이라는 감옥에 갇혀 가사와 육아만 하며 지내왔던 아연. 자신을 여자로 봐주는 한 남자 앞에서 황홀함을 느끼며 부끄러운 말을 자신도 모르게 뱉어내는데 오늘 이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나는 정아현 45입니다. 결혼한 지 20해가 지났고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커버렸습니다. 남편은 착하지만 무던합니다. 벌이가 시원치 않고 대화는 더디고 집안의 공기는 늘 같은 온도였습니다. 나는 오래전 반짝이던 이름을 조용히 접어두고 살았습니다. 학창시절 인기 많던 얼굴들도 앨범 속에만 묻어두었지요. 친한 단짝 하나와만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서로의 숨을 확인하듯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단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연아, 이번 주말 동창회 간다. 같이 가자. 나는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나야 뭐 집에서 쉬어야지. 단짝은 단호했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리프레시 좀 해. 그 말은 오래 굳어있던 가슴의 먼지를 툭 털어냈습니다. 나는 달력을 보고 아이들 스케줄을 확인하고 남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나 토요일에 잠깐 다녀올게.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허락이라기보다 관심 없음에 가까웠습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내 등을 살짝 떠밀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래 묵혀둔 원피스를 꺼내 늘어짐을 살폈고 머리칼의 흰 결을 조심스레 가렸습니다. 단짝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답이 바로 왔습니다. 아주 좋아. 우리 반의 아연 맞다. 심장은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바늘땀처럼 움직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작은 핸드백에 오래 잊었던 립스틱을 넣었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학창시절 자주 지나치던 동네의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문을 열자 웃음소리와 옛 노래가 맞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중년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소녀와 소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세월은 몇 칸씩 되감겼습니다. 단짝이 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저기 기억나? 늘 장난치던 그 애. 그가 서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내 뒤를 따라다니던 말썽꾸러기 정수. 예전에는 티셔츠와 운동화의 소년이었는데 오늘은 단정한 셔츠에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멈칫했고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미소는 반가움과 놀람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아연아, 잘 지냈어? 너무 보고 싶었다. 너는 나이 들어도 여전히 예쁘네. 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반가워. 정수야, 너도. 우리는 가볍게 포옹을 나눴습니다. 짧았지만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정수 옆자리가 자연스레 비었습니다. 누군가 왕년에 인기녀 오셨다 농을 던졌고 나는 웃어넘기며 그 옆에 앉았습니다. 자리에는 옛 이야기들이 넘쳤습니다. 체육대회 릴레이, 급식 맛있던 날, 수학여행 버스에서 부른 노래들. 누군가 사진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교복 속 얼굴들이 빛나고 그 속에 내가 있었습니다. 정수가 물었습니다. 그때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차가웠어? 나는 잔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차가웠던 게 아니라 어려웠지, 우리가.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너한테 늘 어린애였지. 옆에서 단짝이 장난을 보탰습니다. 맞아, 정수는 늘 사고치고 아연이는 늘 다독이고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잔은 몇 번이나 채워졌습니다. 내 어깨와 그의 소매가 가끔 스쳤습니다. 스킨십이라 부르기엔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스침이 자꾸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정수는 말끝마다 나를 가볍게 불렀습니다. 아연아. 그 호명은 오래된 종소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잊은 줄 알았지만 몸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음악이 바뀌었고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공기 속에 웃음과 향수가 한꺼번에 퍼졌습니다. 정수가 몸을 기울여 귓가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리 끝나면 맥주 한 잔 둘이 할까? 나는 찰나 동안 망설였습니다. 오래된 시간과 오늘의 밤이 한 점에 포개졌습니다. 가볍게라면 내가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볍게 오래. 나는 물을 한 모금 삼키고 창가를 보았습니다. 유리박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그때의 운동장 조명이 겹쳐졌습니다. 단짝이 내 팔을 툭 쳤습니다. 좋지? 나 먼저 들어갈게. 너 오래 못 봐서 좋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조심히 가. 모임은 서서히 끝을 향해 갔습니다. 누군가는 다음 약속을 잡고 누군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정수와 나는 서로의 코트를 챙겼습니다. 출구 쪽으로 걸어 나갈 때 발걸음이 같아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밤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고 오랜 시간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수는 주차장을 가리켰습니다. 근처에 조용한 바 있어. 오래 안 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나한테 선물 같은 날이니까. 그는 한 박자 멈추었다가 웃었습니다. 그 선물 같이 열어보자. 우리는 천천히 어둑한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겹쳤고 마음의 속도가 미묘하게 앞질렀습니다. 밤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밤은 내 인생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장을 다시 펼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보러 간다. 그리고 조용히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장면이 준비되는 소리가 아주 낮게 울렸습니다. 동창의 자리는 이미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둥근 테이블마다 와인잔이 반짝였고 3, 4, 5 모여 앉은 얼굴들 위로 세월의 주름이 얹혀 있었다. 그러나 웃는 모양새와 눈빛은 여전히 교복 입은 그 시절의 아이들 같았다. 나는 단짝의 손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다. 아연아. 여기저기서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다. 다들 잘 지냈어? 어머, 너 하나도 안 변했네. 애가 둘이라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뻐? 나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나도 늙었지. 다들 똑같이 예쁘고 멋있구만.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반갑게 웃던 그때 정수가 내 앞에 다가왔다. 그는 예전과 달리 깔끔한 셔츠 차림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연아, 진짜 오랜만이다. 내 얼굴 보니까 시간도 잠깐 멈춘 것 같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애써 숨기며 웃었다. 그래, 나도 내 소식은 친구들 통해서만 듣고 있었어. 잘 지냈지? 응. 이제야 진짜 반가운 얼굴을 다시 보네. 그는 자연스럽게 내 옆자리로 안내했다. 단짝이 눈치를 보며 씩 웃더니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는 정수 옆에 앉아 잔을 들었다. 건배 소리가 울리고 식탁 위엔 오래된 추억들이 쏟아졌다. 체육대회에서 넘어져 무릎 까진 이야기, 수학여행 버스에서 노래 부르다 목이 쉬었던 기억, 시험 전날 밤새워 문제집을 베껴 적던 에피소드들. 정수가 웃으며 내게 말했다. 기억나? 내가 내 뒤에만 졸졸 따라다녔던 거. 나는 피식 웃었다. 기억나지. 그땐 내가 너무 말썽꾸러기였잖아. 근데 그때도 진심이었어. 내가 웃는 거 보는 게 제일 좋았거든.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잔을 기울이며 시선을 피했다. 지금은 그런 얘기 쉽게 하는구나. 이제는 솔직해지고 싶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안에 담긴 진심은 무겁게 다가왔다. 테이블 위에서 우리의 팔이 스쳤다. 사소한 스침이었는데도 심장은 크게 반응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지만 잔을 잡은 손끝이 떨렸다.
다른 친구들이 크게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내 귀에는 정수의 숨소리와 잔이 부딪히는 소리만 크게 들렸다. 정수가 잔을 채워주며 말했다. 아연아, 너 오늘 와줘서 고맙다. 진짜 보고 싶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나는 순간 외면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리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다. 노래를 부르는 친구도 있었고 사진을 찍으며 장난을 치는 모습도 보였다. 그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동시에 내 옆에 앉은 정수의 존재가 계속 신경 쓰였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 시선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오늘의 밤이 단순한 동창회의 밤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술자리는 점점 깊어갔다. 잔은 여러 번 비워졌고 웃음소리는 커졌다가 잦아들기를 반복했다. 중년이 된 우리 모두는 여전히 학창시절의 농담을 이어갔고 순간순간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듯했다. 나는 한참을 웃다가 잔을 내려놓았다. 얼굴이 조금 붉어졌고 심장은 이상하게 더 크게 뛰고 있었다. 옆에서 정수가 내 잔을 채워주며 말을 건넸다. 아연아, 너 웃는 거 보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난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내가 내 장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정수는 소리 없이 웃었다. 근데 결국 내가 웃어주는 게 좋아서 일부러 더 장난쳤던 거야. 그의 시선은 진지했고 나는 잠시 피하지 못했다. 술 기운 때문인지 그 눈빛 속에서 예전의 소년이 겹쳐 보였다. 자리 분위기는 여전히 화기애애했지만 내 안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피어올랐다. 어깨가 스칠 때마다 손등이 잔을 잡으며 닿을 때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정수가 몸을 살짝 기울였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다. 아연아, 이따 자리 끝나고 우리 둘이 가볍게 맥주 한잔 할래?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귓가에 닿은 그의 숨결, 오랜만에 들은 친근한 호명, 그리고 그 제안. 단순한 맥주 한 잔일 뿐인데 내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정수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다 같이 마셔도 되잖아. 그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나는 너랑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 오랫동안 못한 얘기도 많고. 그 순간 나는 시선을 떨궜다.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그의 진지한 고백을 듣는 기분이었다. 그땐 받아들이지 못했던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가볍게라면 생각해 볼게. 나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잔을 들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부딪혔다. 가볍게, 우리만 아는 시간으로. 그 말에 심장이 크게 울렸다. 옆 테이블에서 터진 큰 웃음소리가 우리 사이의 정적을 덮었지만 이미 귓속에 파고든 그 제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은 더 늦어지고 친구들은 하나둘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먼저 간다는 인사들이 오갔다. 반짝도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연아, 난 먼저 갈게. 너는 정수랑 얘기 좀 더 해. 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정수는 의자에 앉은 채 잔을 돌리며 나를 기다렸다. 나는 알았다. 이 밤이 단순히 동창회의 밤으로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동창회 자리는 점점 흩어졌다. 먼저 떠나는 이들이 다음에 또 보자는 인사를 남겼고 웃음소리는 서서히 잦아들었다. 남은 몇 명도 계산을 마치고 335 택시를 불러 떠났다. 나는 자리에 앉아 괜히 가방끈을 만지작거렸다. 정수는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내 눈치를 살폈다. 아연아, 이제 슬슬 나갈까? 나는 짧게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그래. 오늘 오랜만에 웃어서 좋았네. 우리는 나란히 호텔 로비를 걸어 나왔다. 밤 공기가 얼굴에 닿자 술 기운이 조금 식으며 기분이 묘하게 가벼워졌다.
정수가 주차장 쪽이 아닌 건물 옆 골목을 가리켰다. 근처에 괜찮은 호프집 있어. 조용하고 늦게까지 해.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잠깐이라면. 호프집은 조용했다. 늦은 시각이라 그런지 손님도 몇 없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 작은 음악만 흘러나왔다. 우리는 구석자리로 들어가 앉았다. 정수가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시원한 맥주 2잔 괜찮지? 응, 그게 좋겠다. 잠시 뒤 얼음처럼 차가운 맥주잔이 눈앞에 놓였다. 잔 위로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건배할까? 정수가 잔을 들었다. 나는 웃으며 맞부딪혔다. 짧은 소리와 함께 맥주 거품이 입술에 닿았다. 아연아, 널 이렇게 마주보니까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그냥 우리도 벌써 40 중반이잖아. 근데 널 보니까 아직도 교복 입고 있던 모습이랑 겹쳐 보여.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나이 더 드는 것 같네. 우리 진짜 많이 변했지.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눈빛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그때도 지금도 똑같이 사람 마음 흔들어.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나는 잔을 비우며 시선을 돌렸다. 넌 말도 잘한다. 예전엔 장난꾸러기였으면서 그래도 널 좋아한다는 말만큼은 진심이었어. 나는 말없이 웃었지만 손끝은 잔을 돌리며 떨리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 네온 사인이 잔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정수야, 넌 지금 행복해? 그는 짧게 웃었다. 행복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뭔가 늘 허전했어. 그 허전함이 오늘 채워진 것 같아. 나는 말을 잃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가볍지 않았다. 아연아, 넌 어때? 행복해? 그 질문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행복하다는 말 오래 못 해본 것 같아. 정수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잔을 들어 올렸다. 오늘만큼은 그냥 행복하다고 하자. 우리 둘이 같이 있으니까. 그 말에 나는 잔을 들어 올렸고 2잔이 다시 부딪혔다. 잔잔한 소리가 울렸고 그 순간 우리의 눈빛이 오래 맞닿았다. 맥주는 천천히 줄어들었고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학창시절 못했던 얘기, 서로의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 웃음과 진심이 섞여 흘러나왔다. 그리고 알았다. 이 밤이 단순히 옛 추억을 나누는 시간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호프집의 시계는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다. 맥주는 이미 몇 잔을 비워냈고 2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학창 시절의 추억과 지금껏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한 속마음이 오갔다. 정수가 내 눈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아연아, 넌 여전히 나한테 특별하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정수야, 그런 말 지금은 하면 안 되지 않아? 그는 잔잔히 웃었다.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참을 수가 없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 봄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고 조용한 음악만이 공간을 채웠다.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끝내 나를 붙잡았다. 계산을 마치고 우리는 가볍게 거리를 걸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정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 그냥 집에 가기 싫지 않아? 나는 대답 대신 발걸음을 멈췄다. 그가 내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다 낮게 속삭였다. 같이 있고 싶다.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정수야. 나는 더 말하지 못했다. 그는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떨리는 손끝이 그대로 가슴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근처 조용한 호텔로 들어섰다. 방 안은 은은한 조명과 함께 낯선 공기로 가득했다. 문이 닫히자 더 이상 뒤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정수가 내 2 어깨를 붙잡았다. 아연아, 정말 괜찮아? 지금 돌아가도 돼. 나는 눈을 감으며 대답했다. 아니, 나도 원해. 그 순간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짧은 숨결이 부딪히고 오래 눌러둔 감정이 터져나왔다. 입술이 닿는 순간 세월의 공백이 사라졌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는 더 깊이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늦었어도 좋아. 지금이 내겐 처음이니까. 옷자락이 흘러내리고 서로의 체온이 가까워졌다.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부드럽게 천천히 해줘.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끝으로 나를 감싸 안았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숨결은 격렬했다. 조심스러운 손길과 간절한 속삭임이 얽혔고 한순간의 불꽃이 오랜 기다림을 불태웠다. 짧은 신음, 억눌린 고백, 그리고 다시 이어진 입맞춤. 모든 게 허락된 듯, 그러나 동시에 허락되지 않은 듯 모순된 순간이 이어졌다. 마지막 순간 나는 힘없이 그의 품에 기대 속삭였다. 정수야, 평생 기억할 거야. 오늘 밤. 그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나도. 넌 내게 첫사랑의 끝이자 시작이야.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선을 넘었다. 세월과 상황, 모든 걸 잊은 채 단순히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나는 낯선 호텔방 시트를 쥔 채 눈을 떴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정수는 내 손을 감싸며 웃었다. 아연아, 괜찮아?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이게 꿈 같아. 꿈이 아니라 현실이야. 내가 내 앞에 있잖아. 그 말에 가슴이 흔들렸다. 그러나 동시에 죄책감이 몰려왔다. 남편과 아이 얼굴이 불현듯 떠올랐다. 정수야, 나 이제 가야 해. 집에서 기다릴 거야.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널 붙잡고 싶지만 내 자리가 어딘진 아니까. 나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호텔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 화면만 바라보고 나에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애들은? 현우는 학원 갔어. 예지는 방에 있지.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고 표정은 무덤 같았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다. 손에 들린 핸드폰이 묵직하게 느껴졌다. 씻으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놀라웠다. 내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한동안 잊고 있던 빛이 내 눈동자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엄마고 아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남편은 별다른 말 없이 밥을 먹고 TV 앞에 앉았다. 아이들도 자기 방으로 흩어졌다. 거실에 혼자 남은 나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다. 정수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잘 들어갔어? 오늘 밤 평생 기억할 거야. 손끝이 떨렸다. 나는 답장을 쓰려다 지웠다. 그러다 결국 짧게 보냈다. 응, 나도.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것은 두려움과 동시에 달콤한 떨림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다. 아이들을 챙기고 장을 보고 집안을 정리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어젯밤의 장면이 재생되었다. 정수의 손길, 그의 낮은 목소리, 내 귀에 남은 속삭임. 모든 것이 살아있는 듯 선명했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내 표정은 알았다. 나는 이미 다시 그를 만나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휴대폰이 또 울렸다. 정수의 이름이 떴다. 나는 손을 떨며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연아, 자. 아니, 그냥 생각이 많아서. 나도 그래. 내가 자꾸 떠올라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그래. 짧은 대화였지만 우리는 이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알았다.
내 일상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걸. 며칠 동안 나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 지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저녁에 남편과 밥상을 마주했다. 겉으론 변한 게 없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매 순간 흔들렸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국이 끓는 동안에도, 아이들 숙제를 봐주며 연필을 줄 때도 머릿속에는 정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밤에 체온, 속삭임, 그리고 내 귀에 남은 목소리. 모두가 생생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다. 늦게 들어와 TV를 보다가 잠들기 일쑤였다. 나는 그 곁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스스로를 다그쳤다. 잊어야 한다.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다. 밤이 깊어 아이들과 남편이 잠든 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정수의 이름이 연락처에서 빛처럼 반짝였다. 손끝이 떨렸다. 결국 짧은 메시지를 적어 보냈다. 정수야, 잘 지내지? 답장은 금세 도착했다. 아연아, 나 지금 내 생각하고 있었어.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나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금세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연아, 정수야. 내가 먼저 연락해주다니 믿기지 않는다. 나도 믿기지 않아. 그런데 자꾸 생각나.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물었다. 보고 싶어?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조용히 대답했다. 응, 많이. 그 짧은 고백은 오래 눌러왔던 감정을 무너뜨렸다. 우리는 만나기로 약속했다. 내일 저녁 도심의 작은 카페에서. 전화를 끊고도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다. 나는 창문 너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너무 가고 싶어. 다음 날 하루 종일 마음이 들떠 있었다.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옷을 바꿔 입었다.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옷차림이 아니라 여자로서의 내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다. 저녁 무렵 집에선 무심한 남편이 리모컨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핑계를 댔다. 친구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올게. 그래, 다녀와. 그는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더욱 자유로워진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카페 문을 열자 정수가 먼저 일어나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오래 기다린 듯 반짝였다. 아연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왔어. 우리는 마주 앉았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의 시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정수가 잔을 밀어주며 말했다.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제야 숨이 트인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나도. 숨막히는 일상 속에서 널 떠올리는 게 유일한 숨구멍이었어.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다. 이제 나는 알았다. 내가 먼저 연락을 했다는 사실이 모든 걸 바꾸었다는 것을. 카페에서의 짧은 만남은 오래 버틸 수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붙잡은 채 이미 다음 장면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정수가 조용히 말했다. 아연아,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오늘은 그냥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어. 그의 눈빛은 망설임이 없었다. 우리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낯선 공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호텔방 문이 닫히자 공기는 달라졌다. 첫 번째 밤보다 두려움은 줄었고 대신 간절함이 더 크게 자리했다. 정수가 다가와 내 두 손을 꼭 잡았다. 아연아, 그날 이후로 내 생각만 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매일 내가 떠올랐어. 아무리 지우려 해도 안 됐어.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짧은 숨결이 겹쳐지고 더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입술이 닿는 순간 지난번보다 더 격렬하게 불이 붙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정수야, 이번에는 제발 놓지 마. 절대 안 놓을 거야. 옷자락이 흘러내리고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첫 번째 밤이 탐색이었다면 이번은 확신이었다.
서로의 체온을 더 깊이 느끼고 오래 눌러둔 갈망을 풀어냈다. 방안은 고요했지만 숨결과 심장은 격렬하게 부딪혔다. 내 손끝이 그의 등을 따라 움직였고 그의 손길은 나를 조심스럽고도 강렬하게 감쌌다. 짧은 신음과 웃음, 속삭임이 교차했다. 아연아, 넌 여전히 내 첫사랑이야. 나도 이제야 알았어. 그때 왜 내 마음을 외면했는지.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동시에 빠르게 흘렀다.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였던 순간, 모든 불안과 죄책감은 잠시 사라졌다. 남은 건 단순히 남자와 여자로서의 우리뿐이었다. 마지막 순간, 나는 그의 품에 기대 속삭였다.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그는 내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대답했다. 멈추지 않아도 돼. 우리가 원하면 다시 만들 수 있어. 우리는 다시 한번 입맞췄다. 짧지 않은 밤이 흘러갔고 두 번째 불꽃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뜨겁고 깊었다. 두 번째 밤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정수의 연락은 조심스러웠지만 나의 손길은 더 빨랐다. 메시지를 기다리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내가 먼저 전화를 걸곤 했다. 오늘 잠깐 볼 수 있을까? 아연아 또? 응, 또. 안 보면 미칠 것 같아. 그는 웃으면서도 결국 약속을 잡았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다. 남편이 눈치채지 않을까,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불안은 점점 무뎌졌다. 낯선 방 안에서 정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나는 오히려 가장 솔직한 내가 되었다. 아내도 엄마도 아닌 오직 한 여자로서의 나.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그 행복은 곧 죄책감으로 변했다. 남편이 무심히 내 얼굴을 스쳐볼 때,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를 때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루는 저녁 밥상을 차리다 멍하니 국을 태웠다.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러나 속으로는 알았다. 피곤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음을. 정수와의 만남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아연아, 우리 오늘은 그냥 드라이브만 할까? 그래도 좋아. 너랑 같이 있으면 뭐든 좋아. 우리는 차 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한참을 달렸다.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눈빛은 자주 마주쳤다. 그는 진지하게 물었다. 아연아,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괜찮을까?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괜찮지 않을 거 알아. 근데 멈추고 싶지 않아.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힘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거웠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원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불안도 더 커졌다. 혹시 누군가 알게 되면? 혹시 남편이, 아이들이 눈치채면? 나는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했다. 행복한데 두려워. 두려운데 또 행복해. 정수와 함께하는 시간은 나를 살게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나를 죄인처럼 만들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이 관계는 오래 숨길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그러나 멈출 수 없는 불꽃이 내 안에 이미 타오르고 있다는 것도.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마치 내 마음 같았다. 끝없이 흘러내리지만 방향은 알 수 없는 흐름.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다. 정수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아연아, 오늘은 못 보겠지? 그래도 내 목소리만 듣고 싶다. 손가락이 망설였다. 답장을 써야 할지 지워야 할지. 남편과 아이들이 같은 집에 있는데 왜 이토록 떨리는 걸까? 결국 짧게 보냈다. 미안해, 오늘은 힘들어. 그러자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벨소리가 울리는 순간 나는 숨을 죽였다. 남편이 TV 소리에 묻혀 눈치채지 못한 틈에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아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간절했다. 괜찮아.
오늘 아니어도 돼. 넌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정수야, 나 너무 무서워. 혹시라도 들키면 내 가족이 무너질 거야.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히 말했다. 알아. 하지만 나한텐 내가 전부야. 그 마음만은 숨기지 마. 통화가 끝난 후 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와 눈물이 맺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다. 남편은 무심히 앉아 밥을 먹었고 아이들은 서둘러 학교에 갔다. 아무 일도 없는 듯한 하루가 흘러갔지만 내 안에서는 파도가 계속 치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선 나는 속삭였다. 나는 아내이자 엄마지만 동시에 여자로서 숨쉬고 싶어. 정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눈빛, 손길, 그리고 목소리.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되자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연아, 너만 괜찮다면 나는 언제든 기다릴게. 나는 답하지 못했다. 그저 창문 너머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언젠가 멈추겠지만 또다시 내릴 비처럼 우리 관계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결심하지 못한 채 불을 끄고 누웠다. 정수와의 만남은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그 해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이미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